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이번 주 반도체 섹터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 이틀 동안 좀 빠져내리는 흐름이 나오면서 상방에 있는 51선과 201선 매물대를 막고 단기적인 조정을 만드는 흐름으로 전환이 나왔습니다. MACD 같은 경우도 확산을 만들던 흐름에서 수렴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쪽에 이렇게 많은 매물대가 있는 케이스가 흔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전에 2022년 하락을 만들 이 시기를 살펴보게 된다면 위쪽에 있는 많은 매물대들이 존재를 하게 되면서 오랜 기간 매물들을 소화하는 기간을 거쳤었고, 그 이전에는 2020년 코로나 기간에 한번 무너진 흐름이 나왔다가 금리 인하라는 강력한 돈풀기를 통해서 선에 뚫어버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모습은 일반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위쪽에 보시는 것처럼 3번 정도 만들어진 매물대 구간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을 돌파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강력한 호재 혹은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호재라고 볼만한 부분들이 딱히 강하게 등장하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무너졌던 케이스가 있었지만, 그리고 매물대가 존재한 적이 있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201선이나 301선 같은 장기 이동 평균선이 하방에서 버텨주면서 이 부분을 지지라인 삼아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201선이 위쪽에 존재하고 있는 흐름이어서 중장기적인 매물대 자체도 상방에 존재를 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더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만 보시더라도 5일선이 51선을 하방 돌파하면서 단기적으로 정배열이 깨지는 흐름이 나왔지만 201선과 301선 같은 장기 이평선 자체는 정배열을 유지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지지라인 삼으면서 파동상의 상승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51선이나 201선 자체가 위쪽에 있으면서 단기 이평선이 아래쪽으로 돌파해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확실히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배 레버리지인 SOXL 같은 경우로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차트상으로 명확하게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세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괴리율이 존재하고 차트의 모습이 다르긴 하지만 SOXL 기준으로는 완전하게 역배열이 잡혀있는 흐름입니다. 단기 이평선이 오히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역배열이 잡힌 흐름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 파동상으로 우하향을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아서 더 주의해야 될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괴리율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차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SOXL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더라도 계속해서 잡혀왔던 추세선 자체도 위협을 받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최소한 세배 레버리지 차트라도 단기적으로 5일선과 51선, 201선, 301선이 정배열을 비슷하게라도 만들어가는 포인트에서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한 타이밍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차트로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 추세상으로 보았을 때 저점 부분들을 이어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 부분이 계속해서 위협받는 흐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의 하단부가 무너져 내리게 된다면 조심해야 될 시기라는 점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OXX 기준으로 주봉을 살펴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아직은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낸 흐름이 아니에요. 그 50주선이 잡혀있는 구간에서 5주선 자체가 하방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부분이 올라서는 흐름을 확인하면서 재진입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으로 살펴본다면 매물대 자체가 훨씬 더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이 구간과 이 구간 모두가 지금 상방에 들어가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위치에서 우리가 투자를 고려하기에는 본전 매물들이 쏟아질 수가 있고, 이 심리들이 어떠한 호재로 인해서 내가 가진 매물들을 홀딩, 즉 팔지 않으면서 보유 전략으로 나아가고 이 부분을 더 비싸게, 많은 사람들이 더 비싸게 매수하는 분위기가 잡힐 때까지는 기다려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본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하락을 더 부추길 가능성이 존재하는 모습이에요. 일간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단기적으로 추세 라인을 또다시 꺾여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MACD로 양전하는 흐름이 나왔던 초입 구간에서 추세가 강하게 상방을 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확산으로 바꿔줘야 되는 포인트에서 다시 수렴 구간으로 바뀌게 된다면 1선을 하방으로 돌파하면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이어질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전체적인 반도체 섹터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가 그래도 지지라인을 만들었던 이유는 엔비디아가 51선에서 한번 아래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위쪽으로 센트라도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수 자체도 버텨주는 흐름이 왔던 것인데 보시는 하향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120분봉으로 살펴보더라도 추세 자체가 조금은 하방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엔비디아가 51선을 강하게 음봉으로 뚫어버리고 SOXX 같은 경우도 주요한 추세 라인, 지금 현재 잡혀있는 301선 라인까지도 위협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SOXL 같은 3배 레버리지 기준으로는 여전히 위험한 구간이 될 수가 있는 흐름이어서 비중을 낮추라는 말씀을 지금 한 달째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비중을 낮추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재진입 구간을 우리가 어디서 잡으면 되는 것이냐면, 다시 정배열을 회복을 해주고 위쪽에 있는 매물대를 흡수하는, 돌파하는 도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이 위치, 끼어있는 박스권 위치에서 매수가 들어가기보다는 위쪽에 많은 매도 물량이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를 해주시면서 지금은 관망을 하시면서 지켜봐 주셔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텔 같은 경우 살펴보더라도 지켜오던 지지라인 자체를 역배열로 만들면서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따라서 정배열로 도전을 해 나가야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여기서 급작스럽게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오히려 최저점을 더 만들러 갈 수도 있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엔비디아도 높은 위치에서 조정을 받게 된다면 전체적인 지수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흐름이어서 5일선과 51선이 맞닿아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지지가 뚫린다는 얘기는 최소한 2달 동안 들어와 있던 매물대들이 하방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투매가 나올 수가 있는 위치여서 주의를 해주시면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AMD 같은 경우도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반등을 이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구간에서 200일선 매물대를 맞으면서 오히려 역배열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 말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우하향을 어느 정도 진행해 나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위쪽에 있는 이 매물대를 돌파하려면 강한 호재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 모멘텀과 호재가 회복되지가 않는다면 아래쪽에서 머무르는 가격을 형성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왔던 종목들, 그리고 대장주라고 불렸던 엔비디아, 저평가라고 볼 수 있었던 인텔 같은 경우도 방향성 자체를 대부분 역배열이나 우하향으로 꺾은 상황이기 때문에 SOXL 같은 3배 레버리지 반도체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이 위치에서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조정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비중을 좀 더 낮추시고 현금을 확보해 두신 상황에서 나중에 정배열로 다시 모멘텀을 회복하는 구간에서 재투자를 노려주시는 것이 장기적인 수익률 측면에서도 상승폭을 더 넓게 가져가면서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정리를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최근에는 기회가 있는 섹터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노파심입니다. 이런 말씀 안 드려도 되고 그냥 많은 분들이 투자하는 종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면 되지만,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자산 증식의 기회를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힌트 아닌 힌트를 드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를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같은 경우는 대비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